자, 이번 시간에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생체역학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동안 머신러닝과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고, 요 바로 전 시간에는 생체역학이란 분야에 대해서 제가 동력학을 기반으로 한 생체역학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특히나 이제 웨어러블 테크닉에 있어서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이, 뉴럴 네트워크 기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기기 아마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스마트워치 또는 스포츠 액티비티에 특정화된 것은 운동을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죠. 자, 그래서 보통은 그런데 이제 레크리에이셔널 수준에서 제공을 하고요. 좀 또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프로페셔널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용자들이 스마트 워치 또는 그런 기기들을 사용을 중지하는 이유가 어떤 기능의 한계 또는 그 제공되는 정보의 어떤 부정확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웨어러블 자체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센서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그 제공된 정보는 더 정확해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죠. 실험실 셋업에서 풀 키네마틱스와 풀 키네틱스를 잰다고 하면 모든 조인트의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퍼포먼스 또는 인저리에 관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이렇게 간단한 스마트워치만 가지고 있으면 이 스마트워치로부터는 좀 그 디스턴스 정보라던가 아니면 스피드 정보, 하트 레이트 정도를 좀 제한된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데이터의 퀄리티와 퀀티티와 나의 그 컨비니언스 이제 또는 가격이 되겠죠. 그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CES에 출품이 되어 가장 익사이링한 피트니스 테크놀로지로 언급이 되었고 2019년 포브스에서는 가장 좋은 블루투스 스포츠 이어폰으로 선정된 비플렉스사의 제품이 있는데요. 그냥 보면 그냥 심플한 이어폰 같지만 이 안에는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 사용자, 뛰고 있다고 할 때 뛰고 있는 자세에 대한 포스처와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심지어 인저리 리스크에 대한 분석까지 해주는 그런 이어폰입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그 블레이드라는 AI 이어폰이라고 해서 블레이드라는 제품을 출시했고 아마 2020년 중반쯤 시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어폰 안에는 바이오맥 엔진이라는 IMU 기반의 센서가 들어있어서 그 헤드 무브먼트의 정보로부터 생체역학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되게 다양한 그 러닝 포스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스타트업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재학생인 박사과정 학생이 만들었고요. 그 CEO와 CTO가 저희 연구실 출신의 학생입니다. 학생이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스타트업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이런 이어폰은 상품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정말 그 비전을 보지 못하고 디스커리지를 제가 했는데 그 교수님의 말에 꾹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진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낸 학생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비플렉스가 앞으로도 잘 발전하길 바라고요.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예, 저도 어떻게 이 칩에 있는 정보들이 생체역학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회사의 기밀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는 데이터 퀄리티와 퀀터티와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또는 가격 사이에 그 문제, 그 충돌을 AI로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인풋은 이 스마트워치 간단한 센서 정보로 받고, 아웃풋은 마치 랩에서 측정하는 것과 같은 아웃풋을 도출하겠다. 이것이 사실 기본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무엇을 측정할 것이냐? 스마트워치의 손목 정보를 측정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그 팔에 있는 정보, 아니면 뭐 다리에 있는 정보가 필요한지, 헤드 무브먼트가 필요한지, 이것들을 선정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인풋 노드로 놓을 것을 당연히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물론 다 해보면 되죠.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센서를 붙여보고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선정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지만 요거가 한번 이제 어떠한 것을 인풋 정보로 놓을 것이냐도 한번 이제 저희가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도,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뉴럴넷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앞서서 간단하게 공부했었던 CNN을 쓸 것이냐, RNN을 쓸 것이냐, Q러닝을 쓸 것이냐, 그 네트워크를 어떤 것을 그 밖에도 너무나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를 쓸 것이냐도 사실은 이제 그 고민할 거리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그 스마트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좀 데이터의 퀄리티와 퀀티티를 확장시켜 본다고 했을 때, 잘 추정을 할 것이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이 참값을 잘 매칭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처음에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트라이를 해봤을 때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고민에 빠지겠죠. 이 네트워크를 내가 잘못을 선정했나? 노드의 개수를 더 늘려야 하는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야 하는가? 아니면 인풋 자체를 바꿔야 하는가? 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왜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사고의 어떤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되게 필요한데요. 그냥 네트워크를 그냥 선정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고민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로 네트워크를 그냥 뭐 임의로 A를 선택해서 인풋을 넣었더니 아웃풋이 정말 잘 맞는다고 했을 때 정말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죠. 왜 잘 맞았을까? 이게 원래 잘 맞게 되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프리딕션 값이 좀 좋게 나오지 않았으면 왜 안 그런 것인지를 사실상 그 생체 역학이란 바이오 미케닉스에 대한 도메인 널리지가 없이는 이 네트워크만 가지고선 러닝을 해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운동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되게 멀티 센서리 인포메이션들이 통합이 되어서 뇌를 통해서 근육에다가 신경을 제어하고 몸에는 다양한 관절이 있는 되게 복잡한 센서리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센터 오브 매스, 그래서 이 신체로부터 나오는, 만약에 걷는 것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관절의 신체로부터 나오는 키네매틱스, 킨테틱스 정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센터 오브 매스 관점에서 보면 의외로 이 센터 오브 매스에 가해지는 힘, 여기서 이제 지면 반력이 되겠죠. 힘과 센터 오브 매스의 모션은 매우 심플한 스프링 미케닉스로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양하게 발전되어 온 스프링 미케닉스의 어떤 그 변형을 통해서 결국은 센터 오브 매스의 정보만 알면 나머지는 스프링 미케닉스와 그 인버스 키네마틱스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지의 정보를 센터 오브 매스로부터 스프링 미케닉스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모델이 제안이 되었었죠. 그리고 그 모델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퀀티테이티브하게 피팅이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하지의 어떤 운동의 트렌드는 매우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생체 역학적 분석에 의해서 진동 분석 툴을 이용했지만은 진동 분석 툴을 통해서 센터로매스가 되게 중요하다. 센터로매스가 걷거나 뛸 때 어떤 무슨 그 다관절의 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관련 사이에는 스프링 미케닉스라는 것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안 상태에서, 우리가 인체 운동을 운동방정식, 동력학적으로 운동방정식을 푼다고 하면은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가진이 있죠. 이거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센서리 피드백으로 나오는 근육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의 힘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외부에서 그 힘을 가하게 되고 받게 되는 반력 관점에서 본다면, 이 F라는 힘은 사실은 이제 컨트롤에 의한 언노운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프리 튜닝 파라미터가 되게 많이 갖고 있는 힘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무엇과 매우 유사하냐면 스프링 미케닉스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즉 X라는 스테이트는 스프링의 길이기도 하지만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을 표현하는 값이기도 하기 때문에,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 방정식에 가진되는 그 가진력이 다시 센터 오브 매스의 스테이트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솔브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스테이트 베리어블, 만약에 이제 이거 운동 방정식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어떤 임의의 스테이트 베리어블, 예를 들어 뭐 스프링이라고 한다면은 뭐 세타 L 이런 게 되겠지만, 하여튼 사람의 몸의 스테이트 베리어블 G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센터 오브 모션에 대한 키네마틱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함수일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센터 오브 매스를 통해서 관절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아주 러프하게 우리가 스테이트 베리어블 G는 X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과 바이어스,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 선형화를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한 것입니다. 정확한 인체 운동은 비선형이겠지만은 이제 선형화했다고 보면은 AX 더하기 B,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W라고 표현했는데요. 로 표현될 수 있고요. GRF, 그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마찬가지로, 왜냐면 스프링 미케닉스로 잘 재현이 되므로 이것도 역시 센터 오브 매스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force라는 어떤 함수 자체도 센터 오브 매스, 근데 센터 오브 매스는 결국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 G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스테이트 베리어블 G의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곱한 형태로 리니어라이즈를 한다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인트 앵글은 이 양 끝단의 점이 정해지면 사실 그 피벗 포인트 되는 점들이 전부 스프링 메케닉스로 표현이 되고 앵클, 센터 오브 매스, 그라운드 컨택 포인트를 안다고 했을 때 인버스 키네마틱스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조인 앵글도 이 스테이트 베리어, 센터 오브 매스의 함수이자 이 스테리오 베리어블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세타 자체도 G의 W 곱한 것의 바이어스, 물론 이제 리니어라이즈 한 것이죠. 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인트 다이나믹스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조인트의 각도, 조인트 걸리는 토크, 조인트 걸리는 포스, 이것을 이제 그 조인트 다이나믹스 벡터라고 해서 뭐 F하고 세타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Z의 함수이지만 Z는 결국 센터 오브 매스인 X의 함수이므로 표현을 하자면 X, 센터 오브 매스의 어떤 그 웨이트 함수들을 곱해주고요.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겠죠. 선형화한 그것에 대한 어떤 웨이티드 바이어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조인트 다이내믹스가 센터 오브 매스의 웨이티드 썸의 형태로,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리니어라이즈 한 것이지만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인풋이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돼서 아웃풋을 도출한다. 이것이 뭐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컨셉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넌리니어리티가 들어가는 방법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넌리니어하게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넌리니어가 증가하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에 포커스를 한 컨셉을 가지고 한번 그 증명을 해보자라고 해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트레드밀 위에서 이제 보행을 할 때 이제 센터 오브 매스에 해당하는 보통 이제 세크럴 포인트라고 해서 엉치뼈 부근인데요. 사실상 센터 오브 매스는 더 이제 몸 안쪽에 있지만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IMU를 그 싱글 IMU를 세크럴 부분에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레드밀에서 계속 걸으면서 측정되는 그 가속도 값을 측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속도 값의 어떤 특성으로부터 이제 어느 스텝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 세그멘테이션 한 것을 이제 적분을 해서 가속도, velocity, displacement 의 정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넣습니다. 센터 오브 매스, 싱글 센터 오브 매스 메저먼트로요. 그리고 이제 그 아웃풋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그 하지에 걸을 때 있는 모든 하지, 여기서는 스윙 렉의 앵글과 스탠스 렉의 앵글, 그리고 스테인리스 렉의 토크와 GRF 총 11개의 데이터를 그 맞춰 보았는데요. 너무나도 놀랍게 퀀티테이티브하게 매우 매칭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메저먼트는 싱글 메저먼트, 세크람 근처에 붙어있는 IMU 메저먼트 하나였고 네트워크 역시 매우 간단했습니다. 네트워크 인풋은 그래서 세크람의 키네메릭스와 그 시간을 정보를 줬고요. 네트워크는 싱글 레이어 20 히든 노드에 아주 매우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넣어서 조인트 앵글과 GRF를 러닝을 시켰더니 테스트 결과에서 매우 좋은 프리딕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좀 구분해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피드에 대해서도 구해 봤는데요. 일단 피험자가 가장 선호하는 스피드 영역에서 가장 매칭이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그거 대비 맥시멈 스피드와의 어떤 비율을 정해서 슬로우 스피드와 패스트 스피드 영역에서도 그 피팅을 해 보았는데 스탠스 렉의 어떤 그 키네마틱스 값과 스윙 렉의 키네마틱스 값, 그리고 또 스탠스 렉의 조인트 토크스, 그다음에 GRF 이런 것들이 약 평균적으로 전체 다 트라이얼 해 보면은 92% 정도의 매치를 잘 보였고요. 저희가 이제 7명의 서브젝트에 대해서 트레드밀 스타디를 했고 트레드밀에서 뭐 한 몇 분 동안 거는 것 중에 중간에 10스텝 정도를 떼어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요. 그 검증 방법을 leave one subject out cross validation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값들이 대략 6에서 10% 정도의 NRMSE 값과 R-스퀘어 값이 대략 0.9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싱글 IMU 하나로 그 하지의 운동 정보를 다양한 속도에 대해서 매우 잘 유추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는 거죠. 웨어러블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퀀티티와 퀄리티의 한계를 컨비니언스는 그대로 살리면서 AI로 해결할 수 있는가, 뉴럴넷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인풋들을 주어야 하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요. 물론 이것을 모든 바디에 있는 값을 다 대입해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봤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검증을 위해서. 해보면 사실상 결과적으로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발끝까지 해보면 COM, 그러니까 COM뿐만이 아니라 이제 헤드에서도 잘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이어폰으로 어프로치 할 수 있었던 어떤 근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COM에서 이제 값 되게 잘 나오고요.
왜 잘 나올까? 이렇게 붙여서 해가지고는 그 대답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사실 IMU를 통했기 때문에 가속도 정보가 바로 나와서 가속도, 속도, 포지션 값을 가지고 피팅을 했지만 사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 오브 매스의 어떤 포지션 값, 여기 이제 X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 V라고 하는 건 velocity, A는 acceleration인데요.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피팅을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빨간색 부분은 전부 X가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반은 센트럴 매스의 포지션과 타임, 두 번째는 센트럴 매스의 포지션과 velocity와 타임이 들어간 경우고요. 회색의 경우에는 거기서 센트럴 매스 포지션이 빠진 경우입니다. 즉, velocity하고 시간만 들어간 경우, velocity하고 acceleration과 시간이 들어간 경우. 물론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팅은 퍼포먼스는 더 좋아지지만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핵심 정보가 센트럴 매스의 포지션이라는 것입니다. 센트럴 매스의 포지션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그 정보가 있는 한 피팅 퍼포먼스는 매우 좋아져요. 자,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보행 시에 센터 오브 매스가 그 하지의 각 관절의 키네매틱스와 키네틱스를 뭔가 결정짓는 어떤 키 디터미넌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센터 오브 매스라는 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고 잘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트워크도 심플 ANN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운동 방정식의 어떤 전개로부터 그 폼이 아웃풋이 인풋의 웨이티드 썸의 형태로 나타나고 일종의 조금 선형화된 폼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심플한 ANN 네트워크로도 잘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여 네트워크를 그렇게 정했고 매치가 잘 되었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센터 오브 매스가 하지와 그렇게 다이나미컬리, 미케니컬리 연결이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프로치로 다양한 인체 운동을 분석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 스윙의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킹보다는 골프 스윙 훨씬 더 복잡한 동작이고요. 3D 디멘셔널이고 매우 아주 발런터리한 모션이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포츠에서도 뭔가 스마트한 웨어러블 가지고 뭔가 자기의 그 스포츠 퍼포먼스를 재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발견된 것은 뭐냐면 이런 골프 스포츠 동작 같은 거 할 때 투구를 한다거나 킥을 한다거나 스윙을 할 때 가장 많이 관찰되는 것이 어떤 시퀀셜한 모션입니다. 스페이셜하게 바디의 그 먼 부분, 디스탈 부분부터 프록시멀한 부분으로 시퀀셜하게 가진이 되고 그래서 그 각 부위에서의 어떤 템포럴 신호를 보면 시퀀셜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한 예를 들면 웨어러블 와치로부터 골프 스윙의 어떤 동작을 클래시파이 하는 것에 있어서 시퀀셜한 정보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퀀셜한 정보를 갖고 주로 핸들하는 네트워크는 뭔가요? RNN이죠. LSTM을 쓴다거나 아니면 시퀀셜한 정보가 갖고 있는 특정한 피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어떤 피크가 뜬 다음에 항상 팔로우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의 특성 이런 거면 또 CNN도 적용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바이오메케니컬 널리지를 가지고 해서 되게 정확도를 향상시킨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서머리를 하자면은 결론적으로는 싱글 IMU 딱 한 개만 가지고 11개의 측정하지 않은 하지의 각종 다양한 키네틱스 정보를 측정했고요. 그런 정보들은 보통 어떤 때 쓰이냐면은 뭔가 보행을 분석하고자 할 때 하는 기본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로부터 마치 일상생활에서 그 보행과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지표를 뽑아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 됩니다. 즉 웨어러블이 갖고 있는 편의성과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양과 질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풀어낸 것인데요. 이것은 머신러닝 테크닉을 활용하긴 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운동에 관련된 어떤 생체 역학적인 특징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디자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좀 더 이제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퓨처워크가 필요하겠죠. 이것을 정상인이 아닌 환자의 어떤 개입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 특성을 가지고선 네트워크 머신러닝 테크닉을 적용할 때 그 파라미터들이라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구조들을 셀렉트 할 것이고 또 이제 아웃도어에서 하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챌린징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어떤 정보로부터 매절하는지 등등이 앞으로 이제 관심 있게 저희가 보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이 연구에는 카이스트 글로벌 싱귤러리티 프로젝트로부터 펀딩을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께서 서머리를 하자면은 이제 렉처들을 통해서 머신러닝과 뉴럴넷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을
배우셨고요. 생체역학이라는 좀 여러분께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이슈를 해결하는데 생체역학의 어떤 기본 지식과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잘 융합됐는지를 혹시 조금이라도 아실 수 있었다면 매우 저로서는 보람된 일이었고요. 제가 아주 뭐 그 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바탕으로 좀 여러분이 네트워크 AI 기술이나 이런 융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찾아보시고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로 또 다양한 기계공학의 여러 연구 분야에 AI 기술이 접목된 그 강연들이 시리즈로 나올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